요즘 더위가 예전 같지 않네. 나이 드니까 더위를 못 견디겠어. 폭염 뉴스 볼 때마다 무서워. 혹시 이런 말씀 하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키다리 등대입니다. 지난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건강 상태의 두 어르신이 같은 38도 폭염날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한 분은 평소와 똑같이 멀쩡하게 지내셨어요. 도대체 이 차이는 뭐였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걱정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이가 드니까 더위를 예전보다 더 힘들어해. 폭염 뉴스 볼 때마다 무섭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어. 특히 올여름은 기상청에서 심각한 폭염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고 온열 질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65세 이상 시니어라는 사실입니다. 왜 시니어분들이 더 위험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우면 자동으로 땀이 나고 체온이 조절됐는데 시니어가 되면 이 기능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떨어져서 탈수가 와도 목이 마르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폭염 대처법을 실천하시는 어르신들은 폭염에도 안전하게 지내고 계세요. 특히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폭염 위험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폭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첫째, 평소에 물을 하루 4컵 이하로 마신다. 둘째,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다. 셋째, 더워도 외출을 자주 한다. 넷째,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다. 다섯째, 당뇨병이나 심장병이 있다. 여섯째,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자주 느낀다. 일곱째, 식욕이 떨어져서 잘 먹지 않는다. 여덟째, 땀이 예전보다 잘 나지 않는다. 아홉째, 혼자 사는 시간이 길다. 열째, 폭염 정보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 어떠세요? 3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폭염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비결은 탈수 조기 발견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탈수 상태인데도 목이 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탈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의학적으로도 인정받는 간단한 탈수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변 색깔 확인하기. 연한 노란색이 정상이고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면 탈수 상태입니다. 무색이나 너무 연해도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손등 피부 탄력 테스트. 손등 피부를 2초간 살짝 잡아 올렸다가 놓으세요. 즉시 펴지면 정상, 3초 이상 걸리면 탈수 상태입니다. 세 번째, 입안 상태 확인하기. 침이 끈적하거나 입안이 마르면 탈수 신호입니다. 혀로 입천장을 핥아봤을 때 거칠거칠하면 물을 마셔야 해요. 네 번째, 몸무게 변화 체크하기. 평소보다 1kg 이상 줄었다면 심각한 탈수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몸무게를 재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시간대별 맞춤 대응입니다. 폭염은 하루 종일 같은 강도가 아니에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는 절대 외출을 피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간대의 위험성을 모르고 평소처럼 외출하시다가 큰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대별 폭염 대응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서 9시 황금 시간대 활용하기.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시원한 때입니다. 장보기, 병원 가기, 산책 등 모든 외출을 이 시간에 끝내세요. 특히 아침 7시에서 8시는 바깥 공기가 가장 신선하니 환기도 이때 하세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실내 대기 시간. 절대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마세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커튼을 쳐서 햇빛을 차단하세요. 이 시간대에는 2시간마다 물 한 컵씩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녁 6시 이후 활동 재개 시간. 해가 기울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후에 못한 일들을 이 시간에 처리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온도가 높을 수 있으니 15분마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밤 10시 이후 회복과 준비 시간.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실내 온도를 낮춰두세요. 다음날 외출 계획이 있다면 이때 미리 준비해 두세요. 세 번째 비결은 올바른 수분 섭취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만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수분 섭취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분들은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서 물 조절 능력이 약해져 있거든요. 시니어 분들에게 맞는 올바른 수분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하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세요. 한 번에 200ml, 즉 종이컵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30분에서 1시간마다 조금씩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을 지키세요. 시니어 분들은 하루에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과 칼륨 등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온 음료를 물과 함께 마시거나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세요. 커피, 녹차, 맥주 등은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 비결은 실내 온도 관리입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시거나 바람을 직접 몸에 받으시다가 감기에 걸리거나 관절이 아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또한 전기료 걱정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시니어 맞춤 실내 온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온도는 적정 온도로 설정하세요.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크면 혈관과 자율신경에 부담이 됩니다. 바깥이 35도라면 실내는 30도 정도가 적당해요.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하세요.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추고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면 더 시원하고 전기료도 절약됩니다.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게 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직접 몸에 오래 닿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습도도 함께 관리하세요. 습도가 높으면 같은 온도라도 더 덥게 느껴집니다.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활용하세요. 에어컨이 없다면 자연 냉방법을 활용하세요. 젖은 수건을 선풍기 앞에 걸어두거나 얼린 페트병을 선풍기 앞에 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다섯 번째 비결은 폭염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빠른 대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온열 질환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초기 증상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특히 시니어 분들은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온열 질환 초기 증상과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사병 초기 증상을 알아두세요. 심한 두통, 어지러움, 구토, 의식이 흐려짐, 체온 40도 이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열탈진 증상과 대처법을 기억하세요. 심한 피로감, 메스꺼움, 근육 경련, 차가운 땀.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옷을 느슨하게 하고 물을 조금씩 마시세요. 응급처치 3단계를 실행하세요. 첫째,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 둘째, 젖은 수건으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 냉각. 셋째, 의식이 있으면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고 없으면 즉시 119 신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미리 알려두세요. 혼자 사시는 경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안부 확인을 받으세요. 휴대폰에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두고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도 준비해두세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폭염을 안전하게 이겨내고 계십니다. 탈수 체크를 매일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작년보다 훨씬 편하게 여름을 나고 계시고요. 시간대별로 생활 패턴을 바꾸신 분들은 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하세요. 올바른 수분 섭취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속도 편하고 기운도 더 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어컨 사용법을 개선하신 분들은 전기료도 줄고 몸도 더 편해졌으며 감기에도 잘 안 걸린다고 하세요. 바쁜 분들을 위한 폭염 대비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자마자 탈수 체크하고 물 한 컵 마시기. 아침 8시 외출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에 모두 처리하기. 오전 9시 실내로 들어와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가동하기. 낮 12시 점심과 함께 수분 보충하고 커튼 치기. 오후 3시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 절대 외출 금지. 저녁 6시 기온이 떨어지면 필요한 외출하기. 밤 10시 내일을 위한 수분 보충과 실내 온도 조절. 이 루틴만 지켜도 폭염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하실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조심하세요. 혈압약,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여름철 복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 자주 체크하세요.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이 있으시면 탈수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가족이나 이웃과 하루에 한 번은 꼭 연락해서 안부를 확인하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열쇠를 맡겨둘 신뢰할 만한 사람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폭염 정보를 매일 확인하세요. 기상청 폭염특보나 지역 재난 문자를 꼭 확인하시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더욱 조심하세요. 여러분, 폭염은 자연재해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준비하신다면 폭염에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나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 건강하게 폭염을 이겨내신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여름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니까요. 그리고 시니어 키다리 등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여름철 안전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